이제 여러분 중당의 변세시파 대표하는 두 사람 잠삼하고 고적. 사실은 변세시 하면은 왕창영보다도 잠삼하고 고적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잠삼 같은 경우 우리 책에는 이걸 참자라고 했는데 아예 잠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잠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잠삼이라고 이제 우리 책에서 잠참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잠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잠참, 잠삼은 같이 병칭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남 남양 출신이고 역시 이제 집안이 가문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어린 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715년생이니까 44년이면 한국 나이로 30살에 진사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기에 군대하고 관계된 관직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변세의 거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변세의 풍경, 심지어 전쟁까지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진취적인 기백으로 변경의 풍경,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세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크게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 부각이 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변세시의 특징에서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가 거센 바람, 그러니까 이 소재겠죠. 무더위, 그리고 얼음과 눈, 끝없는 사막, 비정한 전쟁, 이국적인 정조 이런 게 이제 시정을 웅장하게 하고 변화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변세시는 또한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삶을 깨닫게 하고 우국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주의적인 경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잠삼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서 이거는 이제 잠삼의 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삼의 시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고적하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잠삼의 대표적인 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뒤에서 이제 이 지금 보면은 그 군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면은 지금 북풍이 땅을 말아 올리듯이 지금 북풍이 그렇게 이 정도로 지금 세게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풀들이 다 꺾여 버립니다. 그리고 오랑캐 이 8월에는 지금 8월이면 지금 음력으로 8월이니까 9월 그러니까 가을이거든요. 가을인데 벌써 이제 눈발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봄바람이 불어와서 천개의 나무, 만개의 나무에 지금 보면 이제 배꽃이 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을 정도로 갑자기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눈송이가 이제 이 눈들이 주렴 안으로 막 마구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어, 비단 장막을 다 이제 적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가죽으로 된 옷이 호피 그러니까 이제 호피 가죽으로 된 옷이 따뜻하지 않고 비단으로 된 이불도 얇게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환경이 열악하게 된 거죠. 장군의 그 각궁이라고 했으니까 그 활이죠. 이것은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왜냐하면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도호의 그 이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차서 걸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사막을 그 바다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막에는 난간이라고 하면 이제 막 종잡을 수 없이 종잡을 수 없이 100장의 두께로 얼음이 딱 얼려가 있고 그리고 수심 가득한 그런 이제 구름이겠죠. 이게 이제 참담하게
만리에 엉겨가지고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그런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군의 군막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술을 차려가지고 이제 어, 술을 권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동반을 하는데 오랑캐 검은 고소리 그리고 비파 소리 거기다가 오랑캐 그 피리 소리를 더불어서 이렇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분분히 저녁의 눈이 이제 영 앞에 그 진영 앞에 군대의 진영 앞에 이렇게 내리고 이제 분분히 이제 저녁 눈이 내리고 있고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음, 붉은 깃발에 들이쳐가지고 어,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깃발이 원래는 나붓기야 되는데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나붓기는 이런 행위조차 일어나지가 않는 이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윤대의 동문에서 이 이제 길 떠나는 사람을 배웅을 하러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날 때 눈이 천산의 길에 가득히 이렇게 차 있는 이런 광경을 또 묘사를 하고 있고요. 산길이 굽어져 가지고 이제 딱 전환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그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눈 위에는 부질없이 이제 어, 지나간 말자국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 이 이전 단계에서 보면은 거센 바람, 무더위는 지금 아니고요. 얼음과 눈, 끝없는 사막, 이 이국적인 정조 보면 이제 오랑캐의 노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정을 웅장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변화무쌍한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삼의 변세시의 품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초년은 사실 이제 상세하게 어떤 알려진 바의 생평이 없습니다. 하북성 창현 출신인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이런 가난한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년을 스스로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호방했고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오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년에는 운이 튀어서 여러 굉장히 괜찮은 관직을 제수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창작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시창작을 주로 이제 군막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호방한 성격으로 잠상과 비슷한 그런 웅장한 품격의 시를 창작을 하는데요.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의 어려운 생활에 동정을 보내는 시를 여러 편 창작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하곡 같은 경우인데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향기로운 나무의 가지가 봄꽃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낙진하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벌이잖아요. 벌이 찾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 꽃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벌이 날아옵니까? 꽃에서 이제 채집을 하는 이제 벌이 오게 되는데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하고 뒤에 이제 요것하고 이제 대꾸고 그 사실이 어떤 사실하고 이제 연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들보 위의 진흙 여기는 진흙으로 제비가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제비가 일단 이제 가을 바람이 불고 나면은 강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가 더 이상 거기에는 깃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탕자라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떠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농사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때에는 종군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떠돌이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면 지금 봄꽃이 떨어지고 제비는 가버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남편은 여기 수자리 살러 가버리고 그 아리따운 아내는 규방에서
홀로 독수 공방하게 되는 그런 세월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떨어진 낙엽의 낙엽이 다 떨어진 그 나뭇가지, 그러니까 봄꽃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여러분 가을철에 어, 그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나 아니면은 그 벚꽃 같은 경우에 봄에 꽃이 다 떨어지면은 그 새싹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할 무렵이라도 그 약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가 다 떠나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텅 빈 제비 집이 정말 처량하게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떠나고 없는 이곳에서는 아이라도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그럴 건데 그 아이조차 낳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독수공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홀로 자자고 하니까 자연이 주체할 수 없이 예, 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이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데 하물며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이 뭐야 독수 공방을 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 주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적 같은 경우에는 새아곡이라고 하면은 이 새가 이제 변새 아닙니까? 변새의 뒷그늘, 그러니까 변새에서 펼쳐지는 그런 삶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죠? 봄꽃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무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 되면은 그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렇듯이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특히 이제 제비 같은 경우에 집을 떠나가지고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남편이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게 아주 그 시대에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주 많은 아낙네들이 독수 공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홀로 그 긴 밤을 지샐 수 있는 그 긴 밤을 지새고 있는데 까마귀라도 울게 되면은 까마귀 말고 다른 새라도 울게 되고 그 소리 들으면은 얼마나 심정이 그야말로 처절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고적은 이런 이제 어, 일반 백성들의 처절한 삶을 이렇게 잘 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잠삼하고 고적의 서로 다른 품격의 어, 변세시를 한번 살폈고요. 이제 우리는 잠삼하고 고적 말고도 유장경 같은 경우에는 또 원결 같은 경우에는 원결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유장경 위주로 위용물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자연시를 중당 시인들이 다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